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4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축소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을 시사한 이후 강세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는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작년 미 국채 보유 수준을 줄이던 것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외신에 따르면 외국 중앙은행들이 올 들어 610억 달러치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서 현재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2조 9,200억 달러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오펙 정기총회를 앞두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52달러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최근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1116.5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새벽에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5월 의사록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 속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2,400을 뚫고 난 이후 2,408.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은 51달러가 깨지면서 50.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불사조 리그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2시간 동안 트레이더들의 경기 내용을 세세하게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 오셨는데요. 만나 뵙기 전에 저희가 항상 방송 내용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경제TV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 오늘 경기를 중계해드릴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두 분의 해설위원입니다. 최지훈 해설위원, 노병준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날에 항상 뵙는 분입니다. 최지훈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또 노병준 해설위원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최지훈 해설위원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설위원 최지훈입니다. 목요일마다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쉬운 해설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좀 하얗게 더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2시간 동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병준 해설위원님 인사 말씀 연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의 해설위원 노병준입니다. 전일 해외 선물 투자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키포인트만 골라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쉬운 해설, 한 분은 또 키포인트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해외 선물을 바라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해외 선물의 신과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요, 최근에 대외적으로 뉴스가 상당히 많고요. 또 정기총회에 대한 부분,
부분, 그리고 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11개월째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나왔듯이 기준금리, 금리 인상에 대해서 6월 달에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요. 우리 시장, 우리 기준금리도 조금 더 높아질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최근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외신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만나 뵙는 분이죠. 윤희라 캐스터 지금 만나볼게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오늘 마켓 상황을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 관련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펙 오늘 그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그런 회의가 있는데 그런 기대가 커지면서 순간적으로 그 오일 가격이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50.64를 기록하면서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오일이 $50 그 이상을 지지를 해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오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오일 그 부유한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50 밑이나 위나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미국에서 외신에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빠 난 너무 부끄러워요 라는 제목의 아티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 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들, 왕자의 아들이 이렇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요. Dear Dad, Berlin is wonderful. 베를린 너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들은 다 기차로 통학을 하는데 저만 이렇게 금색으로 그러니까 칠해진 그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200억 불을 줄 테니까 빨리 가가지고 기차 한 대를 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오일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유럽의 부호들은 마음이 쫄깃쫄깃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가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조정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외신에서도 어제 저희 해외 선물의 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있었던 전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로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overweight Europe is done and in fact you should be drawing down and shifting. 이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반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S&P 500 같은 경우에는 Sears나 홈웰 같은 이렇게 미국의 가정 경제 지표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분 전에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Initial Jobless Claims가 있었죠. 이번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하락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생각보다 그 트럼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더 많은 이렇게 잡을 만들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오늘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이 원유국에 대한 그런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는 한편의 재미있는 일화가 아닐까 싶은데, 친구들 기차 타인다고 해서 부모님이 기차를 길게 사주셨다는 그런 일화로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뉴스 뜬 것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뉴스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뒷받침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에 발표된 내용으로는요.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 청구권당 수당도 좀 적게 나오면서 이런 모든 재료들이 S&P 500 지수에 대해서 좀 탄력을 높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해설위원과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수와 함께 오일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들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눈에 띄세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그 외신 브리핑에 나왔지만은, 9개월 정도 이제 그 감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히려 오일 가격은 지금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오일 가격이 상당히 상승세로 갔기 때문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주간 원유 재고가 지금 440만 배럴로 예상보다 조금 큰 감소폭을 보이면서 이제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셰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오펙이 감산을 이제 9개월 동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일 가격이 조금 하락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이제 감산이라는 이런 공동의 이해 목표가 실질적으로 산유국 간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어지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역시 셰일 오일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에 대한 그런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자객 51.88달러, 52달러가 좀 못 미치는 가격대가 고가입니다. 그 이후에 전거래일 대비해서 현재 상황 1% 가까이 빠지면서 50.8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셰일가스에 대한 그런 생산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격과 지금 오일의 가격이 비슷하다면은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조정을 이어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뭐 지지를 해줬던 매물대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50달러 근처까지 머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병준 해설위원님은 지금 현재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오늘 유가가 하락하게 된 원인은 그 9개월 동안 더 추가적으로 감산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보다는 감산 규모 지금 180만 배럴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근데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180만 배럴 그대로 감산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유가가 하락세를 좀 띠게 되었고요. 덧붙여서 유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예산안 중에 그 전략 비축유 매각을 2018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서 진행한다는 점이 있고요. 또 미국 셰일유가 이제 부상하면서 사우디를 주축을 하는 오펙 그 시장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또 덧붙여가지고 지금 세계 그 경제 제2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자체는 세계 그 원유 수입국 중에 가장 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원유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좀 상승에 대한 재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50달러까지 다시 한번 후퇴를 했습니다. 어제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도 52달러의 돌파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52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도 오늘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2,400에 대한 고점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전에 확인을 해 주셨듯이 2,400 돌파를 하고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현재 가격을 다시 한번 볼까요? S&P는 지금 2,408.2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2,400 돌파한 이후 좀 가격대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최지은 해설위원님은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출연했을 때 이제 네네. 트럼프 이슈가 좀 시장에서 많이 불거지면서 주가도 많이 오랜만에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전일 FOMC 회의록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회의록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급등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전에 그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수가 조정을 받았던 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FOMC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크게 지금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는 시장은 조금 더 기존에 이제 유동성이 풀렸던 그런 국면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실적이라는 것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가 같은 걸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은 향후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산업의 구조가 좀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조금의 악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408선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시장 자체가 신고가 부근에 접어들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신고가 부근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를 예상하는 건 사실 힘든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수의 상단폭을 맞추기는 사실 어렵지만은 현재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이슈가 크게 불거지면서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 단순하게 그런 것으로만 평가절하하기에는 시장 자체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상단 자체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더 갈 수 있다. 그럴 동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윤락 캐스터가 또 속보 통해서 함께 나눴던 소식인데 트럼프가 외국 순방을 하고 있어서 네,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잘 가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조금은 맞는 것도 같은 그런 흐름이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수가 지금 S&P 자체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없느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좀 두려운 게 있다면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갔을 시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네. 구간에서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어떤 위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을 네네. 하고 있지만요. 시장을 제가 이렇게 국내 시장과 조금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 자체도 국내 시장도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저희 한국의 대선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걸 조금 약간 자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자금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흥국 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같은 경우에는 19주 연속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들이 맞는데 요런 것들이 조금 반대로 간다는 것은 시장에 조금 약간 특이한 점이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진 시장에서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 자금이 또 이전하는 가운데서도 미국 시장도 똑같이 상승하고 또 국내 시장 같은 이머징 시장도 상승한다는 점.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패턴과는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좀 커진다면 달러 강세로 가는 것이 좀 정상이긴 한데 지금은 달러 약세 기조 거기에 워낙 강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 안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앞에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미국 국채를 다시 한번 사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달러 약세 기조에 대해서 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자, 지금 S&P 500 지수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계속적으로 불사조 리그를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트레이더들의 이번 주간의 수익금을 겨루는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요. 어제장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에 대응해서 엄청난 매매를 보여주셨거든요. 오늘도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먼저 일간 수익금 현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네, 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먼저 천기살롱 트레이더가 $252 이상의 수익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에지시스템과 남한산성 트레이더도 지금 현재 매매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놀부산생 문수사리 트레이더는 관망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주간 수익금 현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2명의 트레이더 중에 상위 4분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를 진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강의 그 문을 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 분 한 분 저희가 또 만나보면서 인터뷰해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 전략과 매매 상황은 어떠한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한산성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이 뜨고 있는데요. 유로 FX를 계속적으로 5계약 매도로 들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는 어떠한 매매를 했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짚어갈지 함께 이야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죠. 연결되어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S&P 500이 상당히 높여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두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S&P 같은 경우에는 먼저요. 네. 오늘 2403 지점에서는 일단은 매수로 S&P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네. 미국장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2403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51.26달러까지는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51.26 위로 올라서는 걸 확인하신 후에 매수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고점 52.25까지 오실 수가 있고요. 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49.95 그러니까 $50는 일단 지켜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50 아래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다시 $50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매수로 대응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오늘 S&P와 오일은 큰 무리 없이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저희 해외 선물의 시 이렇게 트레이더분들과 인터뷰 나누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레이더님. 이 외에도 현재 시장 혹시 살펴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방향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골드나 엔화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는 하락 쪽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네, 두 분의 해설위원님 함께 해주시죠. 네, 일단 유로를 하락으로 지금 전망을 하시는 그 포인트라고 한다면 하나만 이제 꼽아주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일봉상으로 유로를 봤었을 때요. 일단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보도지표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유로가 어느 정도 지금 급락은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나요? 네. 일단 트레이더님, 예,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유로 일봉 차트에서 보면 이격도가 좀 많이 확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내지 하락이 좀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하락을 한다면 트레이더님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혹시 보시고 계시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06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종은 1.1060. 야, 1.1060. 네, 네.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남한산성 트레이더와 함께 최근 이런 정말 가늠하기 힘든 시장에 대해서 전략 꿀팁을 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세 종목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종목에 대해서 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요, 오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죠. 오일 지금 현재 $50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51.26달러가 좀 중요한 가격대인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51.26달러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간다면은 매수로 네, 포지션을 잡아보시고요. 51.26을 좀 깬다라고 하면 좀 매도로 포지션을 보시고 아래쪽으로는 49.95달러까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51.26달러가 지켜진다면은 52.25달러까지 매수로 보라라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미국 시장 개장 이후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2403포인트 선 좀 꾸준하게 잘 보시라는 말씀이세요. 2403선이 지켜진다면 매수, 하지만 깨진다면은 매도로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매매 꿀팁도 알려주셨으니까요. 다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한산성 트레이더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예선 통과 진출 확정된 트레이더들은 지금 현재 포지션과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출 확정된 C조에서 추장 트레이더가 오늘도 엄청난 수익금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1685달러 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장이 참 뭔가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지금 네. 뭐 수익금을 네. 거두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좋은 성적을 거두시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지금 남한산성 트레이더님께서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유로화 이제 유로 FX 쪽으로 전망하셨는데 네. 조금 약간 중기적인 추세로 보면 저는 이제 유로 FX가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FOMC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럽 증시는 조금 더 강세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유로 FX도 조금 더 상방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장세에서 엄청난 수익금 얻어가고 있는 추장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이슈가 또 S&P와 오일이잖아요, 트레이더님. 예. 그런데 또 트레이더님이 두 가지 종목 딱 포지션을 보여 계시네요. 예. 네. 제가 오일을 네. 어저께 네. 내기약을 가지고 있다가 네. 이번에 내려올 때 네. 청산을 해서 수익을 내고요. 네. 새로운 자리 50.90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오일은. 네. 일단 그 앞선 그 계약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청산을 좀 하시고 다시 이 가격대를 잡으신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네. 이 자리가 지금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런 자리예요. 지금 자리가 120분 네. 봉 차트에서 60분 봉 차트 그 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자리가 아마 꽤 횡보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50.90에 매도를 하고 네. 50.55 정도의 청산을 이제 반복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50.55 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네네. 그런 전략으로 지금 오일을 바라보고 있고 네. S&P는 제가 가지고는 있는 게 이제 어저께 5계약 가지고 있다가 오늘 1계약을 더 추가해서 매도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더 이상 상승은 좀 무리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오일에서 돈을 좀 벌어서 S&P로 자꾸 밀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네. 추가 매도를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럼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가급적이면 네. 계약수를 적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항상 또 트레이더만의 그런 전략과 그런 트레이딩, 이것 따로 또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 그런 유념해야 할 그런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지금 크루드 오일은 50.90까지 지금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은 이 또한 수익으로 전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50.55에 청산 예약을 걸고 있습니다. 아, 미리 걸어놓으셨어요? 무한 반복할 겁니다. 예. 아, 반복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정도 밴드 사이에서 지금 일단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조금씩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지금 횡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현재 어떤 상승이든 하방이든 어떤 추세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트리거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모멘텀이 작용해서 방향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글쎄요. 그것까지 예상하기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횡보하다가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면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50 정도가 좀 싸지 않나.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47이면, 47.5면 정말 좋고, 50만 돼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50이 넘어간다면, 52 정도쯤 된다면 매도를 조금 하는 거는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낮은 단가 50 이하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 50.90에 매도를 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트레이더님,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 개장과 동시에 지금 지수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후에, 추장 트레이더의 손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미국 증시 개장 만나보시고 난 이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S&P 500 지수는 일단 시작 전부터 지켰던 가격대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형국인데요. 2407포인트 선에서 현재 상황 움직이고 있고요.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1% 가까운 하락세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50.8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56.4달러. 오늘 골드에 대한 움직임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장 트레이더와 인터뷰를 나누는 순간에 지수가 개장하자마자 좀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만약에 방향이 계속적으로 지수가 흘러내린다면은 추장 트레이더의 그런 뷰도 좀 부합하는 그런 매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두 분의 해설위원님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S&P가 오전 10시부터 장대 양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유럽장에 유럽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 쭉 상승을 이어가다가 유럽 증시 시작하면서 닥스가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럽 증시와 더불어서 조금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그 저항대로 보였던 2405 선이 좀 강하게 뚫고 올라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면서 지금 이 하락세는 사실상 그 2405 레벨을 이게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지가 될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하는 그렇죠. 자리다. 예. 그래서 2405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405 라인이 다시 재차 뚫리게 된다면 추가 하락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꼭 이런 가격대가 꼭 있어요.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하지만 이 가격대가 깨진다면은 아래쪽으로의 방향이 열려 있는 그런 가격대가 있는데 노병준 해설위원님은 지금 2,405선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러 가는 자리인 것 같다. 그런 흐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S&P 500은 2,40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405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니까요. 시장 상황 같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지훈 해설위원님이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앞서서 이제 지금 현재 개장 상황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이라고 한다면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좀 관망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고가 영역인 부분에서 지지 여부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또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지금 시점은 관망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맞아요. 이런 파도를 이용하시는 분과 파도가 좀 잦아진 후에 진짜 모습에서 겨뤄보자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전략과 자신의 스타일과 맞는 그런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지금 노병준 해설위원님이 이 닥스, 이 독일 쪽에서 좀 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국과 독일 쪽에서는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요. 프랑스와 지금 중국 쪽, 중국 쪽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쪽의 현재 상황과 함께 지금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여러 종목에 대한 상황도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참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어렵고 일단 이 단기 파동을 잘 이용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선 진출 확정된 다른 분들의 일간 수익금입니다. 자, A조예요. 본선 진출 확정된 A조 안에서의 네 분인데요. 추세 신호 트레이더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체 이분은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자, 그리고 3,000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얻어가고 있고요. 골든 트레이더도 570달러, 맥점 멘토는 80달러에서 수익을 현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가셨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자, 지금 A조의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간 수익금 현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추세 신호 트레이더는 원유를 20계약을 들고 있습니다. 50.90에서 매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만나본 추장 트레이더와 좀 비슷한 가격대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가격대죠? 대부분의 그렇죠. 트레이더님들이 다 비슷한 가격대에 선정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슷한 가격대에 진출은 했지만 진입은 했지만 또 청산하는 가격대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네. 일단 추세 신호 트레이더님께서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살펴봤을 경우에 원유 한 계약을 매도로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오펙 정례 회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추가로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물량을 더 실으셨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매도에 대한 확신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추세 신호 트레이더와 추장 트레이더는 50.90에서 매도로 보고 계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고요. 자, 골든루트 트레이더도 원유를 3계약 매도로 50.98달러에 지금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세 분의 트레이더를 보는데요. 원유에서 50.90, 50.98달러에서 매도로 현재 들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세 분의 트레이더가 아래쪽으로의 방향을 함께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추장 트레이더는 50.55달러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50.55달러까지의 매도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골든루트 트레이더 오늘 210달러의 수익금을 얻어가고 있고요. 추세 신호 트레이더 역시 계속적으로 들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2290달러 이상, 엄청나죠? 네. 자, 그리고 다른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선 진출이 확정된 트레이더 분들도 누적 수익금을 쌓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거래를 해오셨잖아요. 두 분 해설위원님도. 네. 하루라도 시장을 안 보면 이렇게 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굉장히 아닌가요? 많이 떨어집니다. 네, 매매하는 그렇죠. 데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는 네. 있겠지만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밴드 자체를 조금 넓게 선정하시고 매매 어떻게 보면 이길 자리에 이제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좀 밴드 폭을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5달러부터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이제 감산 결정이 나온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오늘 같은 밴드 자체가 좀 커진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방으로 단기적으로 상방과 하방의 좀 갈림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선 진출 확정된 비조의 현재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조에서 상위 4분의 트레이더가 현재까지도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매매하신 불꽃 트레이더 오늘도 좋은 성적이네요. 984달러 이상이고요. 513 트레이더도 46달러, 그리고 랭보 시스템 박진서 트레이더는 현재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들도 현재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자, 불꽃 트레이더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 수익금을 쌓아가셨고, 또 현재 보유를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유와 일본 옌을 가지고 있으신데 일단 원유에 대해서는요. 이전의 트레이더와 좀 달라요. 매수네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네네. 지난주에 70달러. 출연했을 때도 원양 강세로 보셨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지금 대부분의 트레이더님들께서 네네. 지금 강세보다는 약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홀로 지금 강세를 네.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혹시 전화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논리로 지금 강세를 보시는지를 조금 유심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70달러까지 연말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런 뷰를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큰 가격대 안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도 50.42달러에서 매수로 한 계약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일간 수익금으로는 1000달러 이상의 높은 수익금을 얻어가고 있으십니다. 직접 전화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불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 트레이더님. 최근에 너무 성적이 좋으셔서. 예. 본선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예. 네.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죠? 워낙 다른 분들 실력이 뛰어나서. 아유,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한 3분의 트레이더가 오일 있잖아요, 원유. 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매도로 다 잡으셨어요. 또 비슷한 가격대였거든요. 50.90달러 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트레이더만 50.42달러에 매수 거셨고 저희 쪽에 인터뷰했을 때는 70달러까지 연말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뷰를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한 계약을 50.42달러에 가지고 계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오일이 떨어졌었는데 네. 오일 수익은 전부 다 매수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요? 매수로 수익을 냈고요. 네. 오일 올라갈 걸로 봤기 때문에 어저께 오버 물량이 좀 있었는데 오버 물량이 아까 아까 폭락하면서 손실이었어요. 네네. 근데 밑에서 제 이제 볼리니어 밴드 네. 볼리니어 밴드 하단을 정확히 터치하고 반등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물량을 더 추가 진입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수익 익절하면서 지금 한 계약이 잘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오일은 네.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떨어지는 재료가 나오더라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의 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아마 시즌 끝나기 전에는 56달러는 반드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위쪽으로 방향은 보시지만 그 최종 목적은 그렇게 가지만 그 안에서 좀 흔든다고 해야 될까요? 좀 가격이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될 때는 아래쪽의 지지선을 혹시 어느 가격대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볼리니어 매매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볼리니어 매매라는 것은 어떤 가격의 평균치를 위아래로 조정을 가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듯이 구성하기 때문에 네. 오일이 상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볼리니어 밴드 하단에 터치를 한다면 네. 항상 그 자리가 가장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딜 지지하고
어디를 뭐 뚫으면 간다, 뭐 깨지면 쏟아진다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말이죠. 아, 네. 그죠? 만약에 뭐 오일이 여기서 뭐 30피가 아래로 깨지면 떨어진다. 30피 이상 올라가면 뭐 뚫으면 올라간다. 그런 말은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정확히 포지션이 56달러 간다 100%. 그렇게 설정했을 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것이죠.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어딜 뚫으면 간다, 어딜 깨지면 떨어진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웃긴 얘기죠. 일단 어디가 지지선이고 저항선이고 이런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새롭게 알아가는 게 정말 일단은 가격대, 목표 가격대를 딱 보고 떨어질 때마다 이제 뭐 분할 매수하는 그런 관점인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불꽃 트레이더에게 또 깜짝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리고 옌에 대해서도 혹시 두 분의 해설위원님 한번 여쭤봐 주시죠.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엔화보다는 원유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오늘 50.42 부근에서 지금 진입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고 다시 올라올 때 진입을 하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56달러에 그게 아니고요. 네. 위에서 잡아놓은 물량이 있었는데, 볼린저 밴드 하단 아까 최저점 떨어졌을 때 하단을 잡았는데 평단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평단이 이렇게 되고, 저는 아까 뭐 진입을 1호대에서 했습니다. 1호대에서 추가 진입을. 그래서 평단을 맞춰가지고, 입절을 하고, 나머지 이제 한 개가 갖고 있는데, 이것도 곧 입절을 할 거예요. 56달러까지 이렇게 꾸준히 끌고 가실 거는 아니시고. 아니죠. 이게 또 위에 가면 상단 좀 밴드에 맞기 때문에, 상단 밴드에 맞고 다시 떨어지는 물량을 다시 밑에서 잡아야 됩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오일에 대해서 좀 새로운 뷰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정말 팁을 얻어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트레이더님의 매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꽃 트레이더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실 때, 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위쪽으로의 그런 강한 목표가를 항상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불꽃 트레이더의 매매와 자신의 전략이 좀 비슷하다. 참고해볼 만하다라는 시청자분들은 불꽃 트레이더의 매매 내역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513 트레이더도 오늘 미국채 10년물을 지금 매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저희가 또 헤드라인 뉴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국채가 이제 매수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국채 혹시 차트 함께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네.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좀 바닥에서 현재 좁은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가격대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박스권을 돌파함과 동시에 직전 고점으로 향해 가고 있다. 뭐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저도 지금 트레이더님께서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이유는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보합관 하단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투자를 하신다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관망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박스권이 어느 쪽이든 돌파하는 방향을 확인한 뒤에 쫓아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투자자분들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생각입니다.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제가 차트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금 125.28입니다. 현재 가격이. 그렇다면 126.13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표기상으로는 지금 국채가 10진법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저희가 좀 다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채에 대해서는 매수로 일단 가격대가요. 최근에 12월 달부터죠. 12월 달부터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는 그 박스권 이어온 그 박스대에서 상단 부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상방이 많이 열렸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매수 포지션을 보시는 것 같고 이렇게 크게 보지 않으시더라도 이 좁은 범위 내에서도 박스권 상반을 돌파를 할 것이다. 위쪽으로 방향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뷰이신 걸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초록색 선이 지금 현재 가격대인데 그 현재 가격대를 박스권 상단으로 함께 보시면서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돌파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매수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 매수 포지션을 앞으로 어디까지 가격대를 보시고 끌고 가시는 건지, 그리고 또 국채하면은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정말 집중을 그리고 잘 하셨던 분이거든요. 잠시 후에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함께 참고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너무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고 궁금해하셨던 황금연모 트레이더의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고요. 여의도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 홀로 가시면 되는데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신다면요. 저희가 더욱더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시장 분석 꼼꼼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